검찰 보안 수사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보안 수사로 인해 가지고 묻힐 뻔한 사건들을 찾아낸 게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장윤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피해자랑 만나셨더라고요. 예, 그 예. 부산의 돌려- 돌려차기 사건. 김진주 씨요. 예.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헤드니 사건도 있었죠. 예, 예. 영아 살해했는데 친모가 범인이라는 걸 갖다가 보안 수사로 밝혀냈고 또 색동원의 그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했던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 그 유명한 JMS의 예. 성폭력 사건 이 모두가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건데 그 밖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이 많습니까? 일상적으로 대단히 많은 거고요.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범죄인을 처벌받기 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예. 그런데 기소와 수사는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소는 수사로 인한 수사로 나온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는 것이고 재판을 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김 교수님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들,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 경찰이 말도 안 되는 태만으로 어떤 사건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진 이런 사례들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이대로라면 어떤 사건이 구속으로 송치가 돼도 그 구속으로 넘어온 피의자를 검사가 만나서 조사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수사거든요.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가 와서 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 조회를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이 보내온 기록만으로 가부, yes or no 근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검사는 판사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건의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어떤 채로서 법의 채로서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책임지지 않는 이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기소 자체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더 찾아내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단계에서 부족하면 기소하지 않게 되겠죠. 예. 잘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런데 검사가 입증할 책임이 지는데 입증의 책임의 정도는 beyond reasonable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이 있고 누가 봐도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증거가 없으면 우리 체제에서는 기소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증거를 검사가 조금 더 자기 일처럼 해가지고 찾아내서 보강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범죄자에게 유리합니까? 피해자에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범죄자에게 유리합니다. 예.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째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그럼 제가 이제 먼저 두 전제로 첫 번째 누구한테 유리하냐? 범죄자냐? 피해자냐? 범죄자한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의 편을 듭니까? 살인자의 편을 듭니까? 다소 도발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이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찰의 조작 사건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작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태만 그리고 사람마다 무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건이 왜곡되는 경우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김한규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 제도가 있어도 발생했다. 맞는 말인데 앞으로도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훨씬 없어지면 보안 수사가 없어지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겠죠. 예. 왜 그러냐면 형사사법의 시스템은요.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이 그 경찰과 검사를 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평범한 사람,
유혹에 빠지기 좋은 인간 평범한 사람이 검사와 경찰을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범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에요. 예. 그런데 장윤기라는 그 살인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간에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은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검사가 언제든지 보완 수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증거를 은폐한 것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하는 경우하고 검사가 절대로 이건 보완 수사로 이 사건을 밝혀낼 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하고 어떤 쪽이 유혹에 빠지기 좋겠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당연히 장윤기 사건 같은 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인들은 여러 가지 권태에 빠집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렇죠. 그냥 안 해요. 그런데 안 해놓고 여러 가지 이 변명을 합니다. 아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라고 보내는데 그러면 그걸 그렇게 보내놓으면 검사가 이거는 왜 이렇게 안 했지 하면서 직접 해서 결론을 제대로 내줘요. 낸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겠죠. 그런 경우가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절대로 이걸 시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더 게을러지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조작 사건, 태만으로 인한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사건이 많아집니다. 예. 이게 첫째 결과고요. 그러면 둘째는 또 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큰 사건들인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결과예요. 사건의 핑퐁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완 수사 요구를 요구권. 예. 근데 그것도 요구권이란 말도 저는 저분들이 사기치는 거라고 보는데 보완 수사 요구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못 금지하는 것의 대안이 아닌 거예요. 이미 있는 제도거든요. 민주당은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 받으면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넘기세요. 요구 받았지만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달라. 그리고 그냥 나는 이게 맞다고 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그거 한두 번 하거나 특히 불송치 사건은 보완 수사를 요구조차 못합니다. 예. 그거는 그 불송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재수사구나. 지금 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걸 도로 받아서 한 번 정도 재수사해놓고 요청을 안 받아들이면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재수사 요구만 계속 하게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돼요. 작은 거라도.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기 CCTV 한번 까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그거 지금은 검사가 그냥 까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는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 왜 괜히 트집이야? 그런데 이런 식의 조직 간의 기싸움과 감정 싸움은 또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조직 보호 논리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결론을 바꾸지 않으려는 게 당연히 조직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사건이 안 끝나요. 사기 사건 같은 게 안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보완 수사를 금지하면 검사들이 일하는 방식이 그리고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완 수사는 제가 아까 임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에서 지금 그 검사는 광주지검의 검사는 수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보완 수사를. 그런데 일이 바쁘고 하면은 검사가 그냥 놓치고 성폭력에 관한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을 밝혀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할 수도 있었겠죠. 살인 사건 어차피 기소잖아요. 단순살인하고. 그렇죠. 검사도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밝혀내서 이런 문제, 뭐 이런 그 케이블 타이라든가 뭐 이런 리얼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검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검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엄청난 책임을 묻겠죠. 그렇지만 그 검사는 워낙 일이 많아서 그거 다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통합니까? 안 되죠. 완전히 매장되겠죠. 예. 그 부담을 검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건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는요, 검사가 애초에 이런 식의 일을 할 임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언론에서 이 장윤규 사건의 이런 실체가 드러났어요. 검사가 그냥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더라도 이 검사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못 묻죠. 최강욱 의원은 언론에 흘리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이 문제는 이 중요한 그 그물 단계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점은 교수님께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1번 사건 조작이 드러난다. 2번 핑퐁 지옥으로 사건이 안 끝난다. 여기에 대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고 힘없는 서민들 누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변호사를 사든 뭐 사법적인 돈으로 그렇습니다. 사법적인 조력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못하죠.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 점을 민주당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해봤자 검찰이 나빠. 아니 검찰이 나쁜 것과 이 보안 수사권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보안 수사 금지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 같은 거 자꾸 박은정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 과오 맞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 수사를 금지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논점 일탈이에요. 이게 서로 얘기가 되려면 보안 수사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지에 따라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의 결론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학의 사건은 기소권을 남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반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응회해야만 뭔가 있어 보이고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못 나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가 뭐였냐면 조작이 있고 그다음 태만이 있고 이건 이제 연관된 건데 지금 경찰들이 거의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너무 늘어가지고 적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못 보고 넘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이잖아요. 그러면 부패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대다수의 경찰은 성실한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이 많죠.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게 돼요. 그럼 예전에는 검사가 지휘하거나 방향 잡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건이 방치되기가 쉽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건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최근에 몇 배가 늘었어요. 경찰이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이런 논거도 됩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사건 별로 안 늘었다. 사건 미제가 처리되지 않은 적체된 사건이. 근데 검찰이 발표하는 거 보면 엄청 늘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통계도 고문하면 자백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이런 비밀이 있어요. 경찰은 통계를 낼 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불송치 사건을 재수사 요구했었을 때 사건을 새로운 건으로 칩니다. 새 번호를 새로운 건으로 그럼 그렇게 통계를 매기면 정체가 되는 게 아니네요. 정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들어온 그러니까 정체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사건의 처리 기간 자체를 가지고 뭐 몇 년이 걸렸냐 이게 지금 이 통계의 기본인데 그렇게 검찰에서 돌려받은 사건을 새 건으로 치면 그럼 통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처리된 사건이 되고 새로 시계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통계는 이걸 그냥 하나로 봅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사건의 적체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민변 변호사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은 사법의 민영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말씀 중에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들이 고통본다고 했죠. 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건 속도가 빨라지냐? 빨라집니다. 왜 빨라지겠습니까? 경찰들도 성실한 생활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가 와서 문제 제기하고 왜 안 하냐? 귀찮게 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런 서면 내면서 그리고 오히려 방향을 짚어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참고할 만한 그런 식의 그 과거에 검사가 하던 일을 지금 변호사들이 많이 해요. 의견서까지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면 사람의 마음이 그 경찰이 뇌물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 먼저 처리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건 처리를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와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든 빨리 해달라고 계속 괴롭히는 사건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 바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낸 100만 원짜리 사건 먼저 할 것 같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울지 않는 아이 당연합니다. 좋다라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사법의 민영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정의는 돈으로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만 그것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나라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상 정의를 돈으로 사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인류적인 시스템, 쉬운 시스템, 단순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면 당사자들의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뭔지 모르겠거든요. 던져놓으면 알아서 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과거에는. 던져놓으면 어떻게든 검사의 기소든 불기소장이든 받게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는 불송치, 어떤 건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교수님 그 어떤 고소했었을 때 무혐의 처리가 된 무혐의 네. 본인이 사기 사건 했었을 때 어떤 처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복잡하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그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저도 복잡해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만 네. 저도 보고 왔어요. 네. 가지치기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자, 복잡해지면 조언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죠. 그렇죠. 복잡해지면 비즈니스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럼 비즈니스는 그 비즈니스를 나라에서 대줍니까? 이게 다 개인의 비용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나라를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 국가에서 주는 법률 서비스를 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웃소싱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젠 그걸 누리려면은 직접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과거에 검수완박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어디에 고소 고발을 하든 간에 경찰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검사로부터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예. 그걸 기소하거나 아니면 무혐의를 하거나. 지금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 경찰에 고소를 하죠.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검찰로 안 보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찰로 간 것 중에 일부는 기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만드는 이 보안 수사를 금지하는 세상에서는 이 단계에서 검찰은 그냥 경찰이 내놓은 기록만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도 그 결정문을 보고 하면은 뭐 근데 그러니까 두 줄이잖아요, 그거 딱.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과거에는 500만 원을 제가 교수님한테 빌려요. 예. 그렇지만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 갚냐고 해서 제가 배를 째요. 그러면 진 교수님은 경찰이든 검찰에 한동훈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500만 원의 사기죄로. 그렇죠. 그런데 500만 원을 처음부터 제가 떼먹을 용도로 뭐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럼 그런 경우라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런 500만 원짜리 사건이라도 이런 결정문을 내줍니다. 한동훈이 진중권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 그렇죠.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으로 무혐의 이런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혐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진 교수님은 이걸 들고 뭘 하냐? 이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근거는 뭐냐면 법원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딴 거 안 하고 그냥 여기다 기록성 부착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기록에는 뭐가 들어있죠? 저한테 이메일을 까보거나 무슨 계좌 추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사를 했겠지. 그 목적을 무혐의를 하게 되면 또 무혐의 함부로 하면 그렇죠. 또 검사에게 컴플레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그러냐면 그냥 500만 원 빌려줬다 이것도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빌려줬는지부터 제가 부인할 텐데요. 그런데다가 그건 빌린 게 아니라 네가 준 거 아니야? 너 준 거야. 너 이거는 투자금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투자금은 거기는 손해가 나더라도 알리는 거죠. 그거는 진 교수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규정해져.
한동훈이 진중권으로 500만 원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민사는 가서 이길 수 있겠네요. 이기죠. 어. 이게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 교수님 돈이 듭니까? 별로 들려. 안 들죠. 어. 그동안에 이거를 형사부 검사들이 해온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검사완박 이후에 지금 바뀐 시스템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검사로부터 만약에 이 무혐의를 받을 때 진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 무혐의장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걸 받냐면 불송치 통보서를 받아요. 그렇죠. 이 증거 부족함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송치하지 않았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네. 이거 가지고 앞에 있는 제가 우리 예전 같은 그런 식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 교수님은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죠. 그렇지만 그 증거 관계를 막 변호사 하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찾아내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진 교수님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보다 100% 그리고 문제는 그 500만 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승소할 만한 보장이 없죠. 보장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똥 밟은 셈 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옆에 진 교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운명인 셈 쳐라, 똥 밟은 셈 쳐라 이럴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조금 다시 볼게요. 500억짜리 사건입니다.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헷갈리는데요. 500억짜리 사건이 되면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같은 겁니까? 왜냐하면 500억짜리 사건이면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선임하죠. 그리고 이 결론이 그런 식의 검찰에 그것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제도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말이죠. 500억짜리 사건이나 500만 원의 사건이나 검사로부터 똑같은 결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판기 같은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하는 일을 국가의 변호사인 검사가 대신 해줘. 그게 형사부 검사입니다. 뭐 특수 검사, 뭐 뇌물사건 이런 거 하는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검사가 했던 역할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미 굉장히 이상해진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죠. 보안 수사 그거를 없애고 살리는지 여부는 칼로 찔러놓고선 빨간 약 바르는 정도지 그거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미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피해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렇게 비유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정 수준의 보장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던 값싸게 하던 의료보험 같은 거였다면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바꿔놓은 지금 사법 시스템은 미국식의 사보험 시스템.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능력에 따라서 정의를 서비스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돈 가진 능력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 능력이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힘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 교수님이 만약에 누굴 고소했다. 진중권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긴장할걸요? 이거 나중에 했다가 이거 시사저널 유튜브에서 또 떠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아무래도 신경 쓰겠죠.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현격하게 달라졌어요. 이미 그런 시대가 세계를 이미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법의 민영화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폭행이라든지 뭐 살인도 있고 뭐 절도도 있고 마찬가지죠. 보안 수사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했었을 때 대부분 사람이 맞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밀치기도 하고요. 그러면 쌍방 폭행이냐 아니냐 그 말을 잘 들어보지 않으면 재판 가서도 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목격자들이. 그러면 그걸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아니 왜냐하면 재판 가서 말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수사거든요. 그 뭐 뇌물 수사만 수사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검찰에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경찰에 보낸 기록만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소가 제대로 될까요? 이걸 먼저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을 금지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뭐냐? 하나라도 있냐? 뭐가 있죠? 여기서 어떤 수사권 남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경찰이 또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별건 수사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보안 수사의 지금 법상 범위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미 하게 돼 있어요. 별건 수사에 대한 제한을 해놓고 걸어놨어요. 그러놨군요. 그러니까 경찰의 보안 수사를 가지고 무슨 별건 수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토론회에 161명이 단 한 명도 못 나오냐? 음. 지금 이 사람들이 국민들께 던지는 얘기들은 다 막 던지고 호도하는 거짓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나오면 여기 나오면 저한테 깨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니 어떤 공익이 있는 거죠? 생각나시는 거 상상하시는 거 뭐 이거는 토론 게임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공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검찰은 악마니까 그러니까 악마의 힘을 모두 빼앗는다. 그렇죠. 그건 근데 공익이 아니죠. 예. 공익이 아니라 망상이죠. 그리고 검사라는 직종에 대한 민주당 강성층의 복수심을 만족시켜서 전당대회에서 알량한 몇 표 얻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의 악마화라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여러분 10월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없앴어요. 검찰이 없어요. 근데 검찰을 악마화한다? 이거 엄청난 섀도우 복싱 아닙니까? 그렇죠. 있지도 않은 상대를 가지고 악마화해요? 적어도 있는 상대를 악마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제도를 이 제도가 78년, 80년 이 정도 계속 유지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온 제도예요. 이걸 없애려면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1명이 쫄아서 다 도망가요. 한마디 말도 못 섞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와서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권 싸움의 이슈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눠졌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유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우는데 대통령 뜻은 대체 뭡니까? 그런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들도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질러놓고 질러놨는데 머릿수로 그냥 통과시켜놨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하려고 보니 난리가 났고. 이게 나라 망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철회를 하려는 것. 근데 그것보다는 철회를 나는 한 척 했어라고 알리바이 만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안수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너무 서운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을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정치인의 속뜻을 국민이 왜 속뜻을 짐작해야 됩니까? 정치인이 자기 속뜻을 말해야죠. 그렇죠. 밤마다 X에다 써대잖아요. 밤마다 써대는데 왜 여기는 말이 없어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11명의 의원들이 그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냈는데 지금 대통령 픽으로 나오신 김민석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보안수사 폐지를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과거 제가 이런 비슷한 그림을 데자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일 때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렇죠. 그때 금투세를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당시 당대표 포함해 어떻게든 간에 시행하겠다고 했죠. 결국은 제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고 그 민심 때문에 꼬리를 내렸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민주당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기들 정체성, 검찰의 악마화라는 자기들 정체성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강성 당권파들에게 찍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명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 벗기로 이러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제 검찰 개혁의 일종의 교리가 되어가지고 그러고 게다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게다가 지금 여기서 철회하게 되면 저한테 꿇는 모양이 되잖아요. 또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당권 경쟁을 앞두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런 그림 자체가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국익을
같지 않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금투세 문제보다 훨씬 심한 문제예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량한 당권 내 경쟁에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쓱 뒤로 빠진다. 아이 어딜 빠집니까? 자기가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빠질 구멍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 제3자인 척 유체 이탈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X에다 이 젊은 논객들이 쓴 거 가지고 실명 박아다가 때리잖아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말이 없습니까? 나라 망치고 있으면서. 저는 정치인의 속뜻을 국민이 알아줄 필요는 없어요. 정치인의 행동을 보면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분당집을 팔면서 근저당 걸고 그랬어요. 근데 레버리지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로 집을 팔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걸 정치인의 속뜻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을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걸어서 레버리지 팔았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래도 된다 내지는 내로남불 이게 속뜻인 거죠. 속뜻을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짐작해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중에는 뭐 뱅크 오브 청와대라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 청와대 가서 대출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리고 레버리지 하면은 뭐 세무조사 한다고 겁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 세무조사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검찰권이라는 게 사실 원래 그 근대 형법에서는 사적 보복을 갖다 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저놈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가가지고 정의를 행사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 국가한테 처벌권을 갖다 맡긴 거고 그래서 그 피해자를 대변한 게 사실 검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사실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최근에 이제 국민들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자연기 사건도 터지고 몇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 보안 수사권은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61%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도 확실히 이제 굳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이 결국 이 문제 어떻게 될 겁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계속 밀고 나갈 건가?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답이 확실한 문제를 참 정치공학적으로 예상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대표가 지금 현재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다면 뭐 그냥 적절히 회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지금 해볼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강성으로 검찰의 씨를 말려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복수를 해주겠다. 뭐 이런 그 컨셉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역시 올라탔잖아요. 굉장히 크게 이기고 있다면 그냥 아무리 이 문제가 너무 커질 테니까 회고를 할 수 있을 텐데 김민석 후보도 그렇게 그 여유 있는 상황 아니라면 역시 이걸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당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든 간에 일단 당론은 그렇다면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가 당론일 텐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또 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러다 큰일 난다라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이러다 큰일 난다고 발 동동 구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나는 게 막으면 이 사람들은 안 막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정권한테 그리고 민주당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이 사람들도 지금 안 됐다는 걸 알아요. 큰일 나겠다. 이러다 박살 나겠다. 이러다 정말 총선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하던 짓 하는 거죠. 그런데 무능하고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국익에 반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건 범죄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이제 과연 이거를 저 사람들이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들긴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굳은 것 같아요. 공소 취소.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만큼은 임기 내에 반드시 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뭐 이러다 망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좀 공소 취소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그것이 아니면 뭐 임기 중이든 뭐 재판 재개되면 재판 재개가 안 되더라도 임기 이후에 본인이 유죄 판결로 중형을 받고 수감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임기 이후라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한형이 나오진 않아요. 당선무형이 나오도록. 너 어차피 임기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고 나머지는 다 방비책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항소 포기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북송금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공범들에 대해서 중형 유죄가 대법원 확정됐어요. 예.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공소취소밖에 없죠. 예. 그러면 그 생각을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다시피 그거는 공소취소는 거의 계엄급 국정농단이에요. 그거 하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 제가 앞장설 겁니다. 장애로 나가실 겁니까? 나가야죠. 예. 그 정도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살 길을 찾겠다고 여러 명의 의원이 뭐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보안수사를 갖다 허용하자라는 법안을 냈는데 이 법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기원 의원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일단 교수님 이게 지금 있는 제도예요. 있는 제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없앤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안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이걸 없애야 되는 이유를 그렇죠. 민주당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설득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협과 중간에 이렇게 되겠는데 이건 아무 이유도 없고 토론도 못하면서 없애겠다고 해요. 그냥 자기들의 복수심을 위해서. 그런데 일부 남겨놓겠다. 그런데 일부만 남겨놓는 이유는 뭐죠? 역시 똑같은 것 아닌가요? 내가 너를 곤장 100대 때리겠다. 곤장 50대 때리겠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국민들이 50대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100대 때리겠다고 이게 머릿수 많고 힘센 애들이 100대 때리겠다 하니까 50대만 맞아주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건 제 기본적인 문제. 법안을 좀 볼게요. 자, 이거 보면 무슨 뭐 몇 가지 이렇게 죄명을 나열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 더 복잡해졌죠. 일단. 그리고 어떤 죄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하다 보면 절도가 횡령이 되기도 하고 사기가 뭐 강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관념적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다가 거기 보십시오. 거기 화이트 칼라 범죄 있습니까? 뇌물 있어요? 주가 조작 있어요? 그런 사건들은 그러면 보안 수사 안 하고 그 사건의 피해자들은 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피눈물이 안 납니까?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주가 조작 예를 들어 주가 조작 사건을 보자고요. 그럼 경찰에서 요구를 계속 하는데 안 해와요. 그런데 요거 보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해야 되죠?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이게 더 사회 해악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범죄의 유형별로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죄명별로. 그런데 어떤 죄는 단순해 보이는 좀 경한 법정형의 죄가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게 더 나쁜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사기, 이건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경해 보이죠. 그럼 100만 원짜리 사기를 1000명 상대로 했으면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문제는 아니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이 머릿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거 물러나 주자? 아니 그럴 수는 없죠. 틀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어떻게 비롯된 거냐면 민주당 그 정치인들의 부패 혐의에서 이걸 갖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잘못이다. 그렇죠. 떠넘기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민주당 정치인들만 예외로 만들자.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오히려. 예, 거기에 찬성합니다. 이게 내심은 그거잖아요. 자기들 처벌받기 싫다. 그리고 뭐 검찰의 과오를 막 과오 많이 있고 그건데 없어지잖아요. 그럼 섀도우 복싱이라니까 일단 다 없어지는데 그 얘기해서 뭐예요? 그런데 그 과오로 얘기하는 것들조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한명숙 사건. 그렇죠. 아니 그게 왜 과오죠? 이재명 사건. 이재명 사건. 그게 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공감하나요? 이화영 사건. 예, 그게 왜 김용 사건, 음. 저 이재명 대통령 아직도 그 얘기 하던데요. 그게 지금 이렇게 조작 사건을 늘어나고 핑퐁 지옥을 만들 만한 명분이 됩니까? 안 되죠. 원래부터 이거는 그 보안 수사 금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논점 일탈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주제 자체도 얘기가 안 되는 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들의 범죄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상을 갖다 물구나무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또 하나 그 논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제가 그거 했더니 예. 뭐 그게 아니라고들 막 그러죠. 뭐 예. 아니긴 뭐가 서영교 아닙니까?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하던데요. 참 제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페북에 뭐 여러 가지 이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상세히 썼죠. 근데 보통 서영교 의원의 평소 행동을 보면 그거 저 고소한다고 난리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얘기 못 할까요? 저는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서영교 의원 같은 분이 법사위원장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성범죄, 지인의 성범죄, 뭐 지인의 아들이었지만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봐달라고 파견 판사 통해서 국회의원 신분 이용해가지고 판사한테 외압을 전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법사위원장 하면 됩니까? 아니 그건 탈영한 방위병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것보다 나쁜 거예요. 아직 제가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 탈영한 방위병이 국방부 장관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뭐 탕탕절 그렇죠. 얘기하고 또 천안한 음모론 폈더니 교육부 총리도 하는데요. 뭐.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긴급 체포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 제가 이건태 의원이 이제 토론에 응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 법안들 민주당 법안들을 한번 봤어요. 상세하게 법안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조항이 슬그머니 들어 있더라고요. 긴급 체포를 원래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로부터 긴급 체포 승인을 받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후 통보로 바꿨어요. 그럼 긴급 체포를 경찰이 하는데 제한이 없어진 거죠. 무제한 긴급 체포를 남용할 수 있게 된 것. 제 말이 왜 틀리죠? 서영교 의원, 노종면 의원 같은 분은 묻겠습니다. 이 말이 왜 틀리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좀 잡혔습니다. 경찰한테. 예. 옛날엔 어땠죠? 예를 들어서 체포됐어요. 예. 원래는 민주국가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보면 영장 없이 체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영장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도망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 체포를 허용합니다. 예. 그런데 긴급 체포는 법정형 3년 이상의 경우만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요건이 명확히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긴급 체포를 하면 지금 법에 따르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즉시란 말이 1분 내에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시행령에서 12시간 내에 하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더 빨리 해야 되죠. 12시간 이내니까 실제로는 더 빨리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검사한테 긴급체포 승인 건의라는 걸 올려요. 그러면 죄명을 보고 이걸 보면 이런 오류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진 교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지만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한 50번 하셨어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얘기예요. 자, 뭐 나쁜 할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건 불법 긴급체포예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무면허의 법정형은 3년이 안 되는구나.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경찰은 너무 전형적이니까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바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뭐냐면 통보하는 거예요. 체포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검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8시간 내에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예. 그러면 진 교수님은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어요. 이걸 경찰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아무도 개입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제한 긴급 체포를 허용하는 경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앞쪽에 이 검사가 긴급 체포 승인을 건의를 하는 거. 또 하나 제가 매번 제도할 때마다 민주당한테 이런 게 묻습니다. 이게 공익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공익에 부합하죠. 그렇죠? 그리고 몇십 년간 계속 해온 거예요. 95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전에는 긴급 구속이라고 막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없애려는 공익은 도대체 뭡니까? 없어요. 예. 통보하고 승인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승인은 통보를 받으면 그냥 참고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왜 통보를 하는 건가요? 그게 통보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에 이거 자체 기록 누락을 방지하는 거예요. 기록 아예. 누락을 그 정도 차원에서. 그 정도 차원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체포하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그렇죠. 영장 없이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그것에 일단 그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판단을. 왜냐하면 법률가에게 그렇지, 받아라. 법률가에게- 군사법기관에 받아라. 근데 그게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근데 없어진다는 이유를 교수님 이거 없어지는 거 아셨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걸 그냥 슬그머니 넣어놨어요. 이게 슬그머니 넣을 일입니까? 그 노종면 씨도 뭐 한마디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뭐 이게 별 차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이게 별 차이 아니라고요? 그 사실은 아니 진보 좌파라면서요. 예. 그러면 이게 12시간 내에 승인을 불법 체포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는 게 그냥 48시간 정도는 유치장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뭐 이런 진보 좌파가 다 있습니까? 민주당 주장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몇 가지 한번 예. 설명해 괜찮으시면? 예. 보안 수사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는 지금도 해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니까 이건 대안이 아예 아니에요. 그런데 보안 수사라는 건 보안 수사 요구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뭘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게 아니면 잘 안 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조직상의 어떤 자존심이 있잖아요.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말라. 그런데다가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안수사 요구하면 그리고 게다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 요구했는데 요만큼 할 수 있죠. 그럼 왔다 갔다 계속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응하면 소용이 없는 제도예요. 그리고 조직 논리나 조직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보안수사 요구만 하게 되면 검사 입장에서는 요구만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건이 면피가 됩니다.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도 난 검사 책임 못 봐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장윤기 사건에서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검사가 보기에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는 걸 본 눈썰미가 왜냐하면 그 기록은 경찰이 만든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좀 이상하고 좀 이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초기 발동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경찰. 바로 감옥 지금 사건 조작으로 감옥 갔던 그 경찰부들이에요. 예. 그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자, 장윤기 사건을 민주당이 말하는 보안수사 요건으로 방지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핑퐁을 떠나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상대방은 바로 그 경찰이에요. 옆에 있는 다른 경찰이랑 그게 뭐가 다르죠? 또 그런 문제 그런 점들이 워낙 강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서영교 의원들이 피해자 보호 장치를 넣어놨다. 김어준 쇼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그래놓고선 말은 안 해요. 뭐가 있는지. 기존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피해자 보호 장치가 들어갔다면 왜 피해자들이 지금 난립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박은정 씨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요. 킥스를 잘 활용하면 된다. 킥스에 올리면 된다. 킥스는 전산 시스템일 뿐이에요. 그럼 킥스만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킥스가 경찰이 입력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케이블 타이 같은 거, 그거 킥스에 들어갑니까? 그걸 그 경찰관이 넣겠어요?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킥스는 그냥 얘기하는 건 정말 황당무계한 소리고.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과오 때문에 보안수사 금지해야 된다. 과오는 과거와 별개로 이 보안수사 금지와 그런 사건들은 무관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그러니까 어떤 논거를 대려면 그게 있으면 이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를 망지할 수 있었다. 이래야지 서로 간의 논점이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에 드는 과오 사례들은 보안 수사 금지와는 무관해요. 그냥 혼란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논점 일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데 오면 지적당할 테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 편들지 마라. 검찰 힘 빼라. 저 검찰 편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데 부역하는 검찰
저는 이미 자살했다고 생각해요. 편들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인연을 맺은 게 제가 그 검사할 때 조국 수사한 다음에 핍박당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검찰에다 압수수색만 몇 번을 당했어요. 음. 그 제가 검찰이라는 어떤 사람들을 감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기능 자체가 국민을 지키는데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스스로 자정 견제하면 된다. 대다수 경찰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유혹을 견제와 균형으로 제도를 만들자는 게 지금 있는 건데 그걸 왜 없애야 하는 겁니까? 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다른 나라도 검찰 수사 못한다. 그거 다 뻥입니다. 다 합니다. 다 하죠. 예.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 서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지 민주당만의 주장은 아니고 또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학의 사건도 그랬고 일단 검찰이 그동안 사실 국민의 신뢰를 좀 잃어본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막 하는 드라이브에 강경 드라이브에 이제 국민들도 별 생각 없이 조금 넘어갔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 특히 홍준표 전 의원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희도 책임 아니냐?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뭐 그분이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 우리 다 아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요. 다만 검찰의 과오는 검찰의 과오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 없앴어요. 검찰 없어요. 과거라니까 있었던 조직이에요. 이미 10월부터는. 그런데 그 조직이 이미 이제 10월이면 없어질 조직이 잘못했으니까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없애겠다? 이게 무슨 언어 도단이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홍준표 그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전에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사건에서의 문제점 같은 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그 말만 나올 것이니까 예.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검찰의 과오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그대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이 많이 생겼죠. 예.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자기들이 없앴잖아요. 그런데 없애놓고 나서 보완 수사,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완 수사를 없애는데 또 그 논리를 그게 논거가 됩니까?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적을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완 수사권이라는 점에서 저는 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그 권리는 검사의 권리가 아니에요. 피해자의 권리고 시민의 권리예요. 왜 피해자의 권리고 시민의 권리를 민주당이 준이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없어졌을 때 피해자가 고통받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과거 검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의 앞으로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들이 니들이 한번 당해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 분리가 이제 입법이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실행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자기들이 봐도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예상이 되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 어떻게 예상합니까? 결국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게 다 또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2028년에 총선 압승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완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법 시스템을 망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의 유전무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걸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10월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77법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77법을 보면 77법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77법의 핵심은 투명화 센터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투명화 센터 있습니까 지금? 없죠. 안 만들어졌죠.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질러놓고 봐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지금 왜 이 사람들 내부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제고해야 된다는 논의가 국민의힘이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죠. 왜냐고요? 자기들도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서 쫄았어요.
근데 방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77법 질르듯이 질러놓은 거예요. 질러놓고 생각하자. 이게 민주당의 기본 이념 아닌가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은 근데 문제는 77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뭐 법적으로야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무능이지만 그런데 형사사법은 1초의 공백도 있으면 안 돼요. 공소시효는 지나가거든요. 네. 피해자는 늘어나거든요. 이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시뮬레이션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지금 이대로라면 구속사건이 있잖아요. 구속된 사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경찰에 수사하고 검찰에 수사하면 여기서 또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 넘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수사에는 이 수사도 포함된 거예요. 그 구속된 사기 피의자라든가 구속 살인자가 넘어와요 이쪽으로. 그런데 뭔가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검사는 이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갔었을 때 무슨 CCTV라든가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수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되냐? 이미 구속돼 있는데 구속 기간은 지나는데 이걸 다시 경찰로 넘겨야 돼요. 그럼 거기서 넘겨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기록하다 보면 시간 끝날걸요? 이런 문제가 속출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검찰 단계의 구속 기간은 연장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더더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중지해 놓은 사람이 제주도에서 잡혔다. 그러면 추가 수사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체포됐잖아요. 지명수배된 사람이니까. 그럼 48시간 안에 정해야 되죠. 제주도에서 잡아서 올렸어요. 그럼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경찰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은. 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감수하겠다고 민주당이 결심한 게 아니라 그냥 무능해서 이런 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월부터 하려고 보니 야이씨 큰일 났는데 이 촉이 발동해서 지금 이 혼란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예. 마지막으로 그 의원님 지금 바쁘시죠?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 뭐 부산도 내려가야 되고 서울에서도 활동해야 되고. 저는 이제 부산 우리 북구 덕천만덕 구포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저를 고맙게도 뭐 불가능해 보이는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뽑아주셨고 그 신뢰를 제가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목금토일 정도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없으면 북구에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 외에는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보수정당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메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피하지 않고 계속할 생각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보수 재건에 뭔가 좀 명확한 비전을 보여달라 또는 예. 플랜을 내놔라 뭐 이렇게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저 보수 정당이 망가졌다 다시 건축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이다. 좀 더 구체적인 뭐 비전 보수와 그러니까 미래의 보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달라는 그 바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일단 맞는 기본값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제시해야죠. 그리고 보수정당일수록 저는 복지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보수 제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028년에 총선 압승, 2030년에 정권 탈환입니다. 저는 그 기치 안에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후퇴시켜 놓고 있는 걸 후퇴시켜 놓고 퇴행시켜 놓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잖아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점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그리고 제대로 된 수권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보수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향에 다 얘기할 수 있죠. 뭐 외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경제 다 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보수재건을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하나의 목표는 28년에 총선 앞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시켜야죠. 그리고 30년에 정권 탈환해야죠. 저는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민주당처럼 머리수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 조변석계 하는 걸 결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방식으로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라면
저는 2028년에 보수가 압승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